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주요 뉴스 클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부는 팬데믹이 몰고 온 퇴직 후 삶의 변화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가 바꿔놓은 삶의 장기적인 영향 5가지, 그리고 냄새를 겨우 알아챈 기리 삼촌의 죽음, 눈앞에 놓인 야쿠르트가 폭염 속 독거노인을 살렸다, 또 웰다잉 플랫폼이라는 아이백이 내달 출시한다는 것, 위대한 유산, 위대한 도전, 유산 기부에 대한 홍보물, 그리고 이프렌드라는 SKT 그 솔루션인데요. 130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 시니어 4명 중 3분이 배우자가 밥을 차려준다. 은퇴 후에 조론을 요구한 남편. 또 잔병감, 알고 보니 질환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바꿔놓은 장기적인 영향 5가지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쉽게 이해하겠지만 먼저 일이라는 것이 일상적이고 또 영구적인 재택근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기업에 있는 경우에 체감하는 것은 다소 다르고, 또 어떤 기업들은 그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비용에서 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가지만, 실제로 저 같은 프리랜서라든지 다른 분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학생들의 줌을 통한 화상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그 믹스된 혼합된 형태는 계속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줌이 단지 약간 밋밋하다면은 어떠한 게더타운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뭐 근접한 사람끼리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프라이빗한 토크도 가능한 것, 이런 재미 요소까지 더해주면서요, 여러 가지 오프라인의 생활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솔루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15분 생활권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일이 더 가까이에서 그 집안에서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연동되는 그런 새로운 패턴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주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배달이요.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점차 어려운 부분들로 지금까지는 어떤 기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이 보유한 스마트폰, 자가가 점유한 그 폰을 통해서 내가 맞는지를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독특한 솔루션으로 나를 인증하는 것으로 갔다면, 점차 이러한 보안 솔루션에 있어서도 여기에 더 나가서 심장 박동 같은 어떠한 그 인체 정보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이 점차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본 그 유튜브 컨텐츠 중에 독특한 것이 메타버스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녀가 대학교에서 그 컴퓨터 공학 쪽을 공부하는데 6개월 동안 치과하다가 나왔더니 아빠 제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다 유튜브를 보고, 또 유튜브 속에 연결된 어떠한 가상 네트워크 속에서 해결해 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는 학교를 하나를 다니는 게 아니라 5개, 6개를 다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냄새로 겨우 알아챈 기리 삼촌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 기리 삼촌이라는 것은 이 돌아가신 분의 성 가운 이름 가운데 길자가 들어가서 기리 삼촌이라고 부른 건데, 58살의 남성입니다.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중요하게 끝까지 간직한 것을 보니까 앨범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록을 담은 그런 앨범이었고, 2주 동안 잘 몰랐는데 투명한 냄새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죽음이라고 슬픈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독사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가 올해 4월 정도에 어떠한 인력 관련된 법이 통과돼서 고독사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현재 알아본 결과로는 하루에 약 11분이나 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문 앞에 놓인 야쿠르트가 폭염 속 독거노인을 살렸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안타까운 뉴스가 있는데, 실은 그 독거 관리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거 외에도 더블책으로 뭐 이런 야쿠르트라든지 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 뉴스는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신 거죠. 코로나19, 그다음에 폭염, 생각만 해도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희망이 된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춘천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모여서 다시 댁을 청소를 해 드리고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좀 더 어르신들이 살아가기 좋게 바꿔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천원 나눔이라는 사랑의 아파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작은 희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임 중에 소셜 벤처 파트너스 서울이라고 소셜 벤처를 도우는 모임이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에코팜무라고 난민들입니다. 난민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해 보니 코로나 이후로 일이 모두 다 끊겼고 난문인이 더 하겠죠. 거기다가 일자리는 물론 이렇게 생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고 거기에 지원한 것을 하고 후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사회 속에서 괜찮게 오히려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돼서 걱정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주거 환경이라든지 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셔야 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더 하신대요. 빚은 쌓여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도움의 손길 같은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를 생각해 보이는 뉴스였습니다. 나아가서 웰다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백이라는 것이요.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 유치 받았다 그러면 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래서 이 투자를 한 김경민 500 스타트업 파트너는 "왜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의 삶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셀프 케어 산업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생을 마감 후에도 내가 살았던 삶에 책임을 지고 죽음을 챙기는 웰다인 시장이 열릴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실버 산업에서는 상조 산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이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를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이 덜 되기 위해서 상조 보험을 들었고 그것이 좋은 기능도 했지만 역작용도 많이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유산에 대한 것, 신탁에 대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자산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까지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에 보면 중요한 것들을 잡아 놨는데 하나는 이제 유언장이 중요하죠. 디지털 유언장. 그리고 어떠한 나의 건강, 정보, 재무, 장례식 설계 같은 것을 기록하는 리스트, 또 나아가서 상속가층이요, 유품 정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하고요. 나아가서 자산 관리, 부동산, 현금, 주식, 가상화폐 등 금융자산과 소셜 미디어, 사진, 동영상, 디지털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웰다인과 관련된 아주 좋은 NGO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같이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어떠한 자서전 같은 기록, 하드 카피, 문서 이런 걸 남기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사진 한 조각만 있어도 그것을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또 메타버스 속에 놓음으로써 그 사람의 한 분의 삶을 기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앞에서 그 그 외롭게 돌아가신 분도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한 것이 사진첩이었습니다. 사진첩에는 당신의 인생이 담겨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삶을 마감한 후에도 디지털 세계 속에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점차 웰다인 플랫폼,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런 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또 이분들이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또 유산도 자산도 많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선용하는 방법을 먼저 도입을 하는데 유산 기부, 그래서 위대한 유산, 위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학교에 기부해 주십시오.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지정한 일부에 대해서는 신탁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라는 솔루션까지 믹스된 앞으로의 신탁 산업에 대해 학교와 금융기관이 결합해서 접목하는
그러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키워드 일부 가진 사람들만 갖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니어의 유산은 당신들이 살아온 삶, 당신들의 기록, 그리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 이런 것들도 모두 유산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돈의 크고 많고 보다는 당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한 흔적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하나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가치관이 좀 바뀔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누구나 다 삶을 훌륭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 후대에도 중요한 거고 또 살아계신 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같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라는 것은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조금 늦게 도작을 했지만 이제 컨셉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제페토, 네이버의 제페토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걸 중심이 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더타운이라는 것은 줌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실제로 가상 현실에서 일을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회사에 가서 만약에 회사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흩어지면은 다시 안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130 명이나 모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이벤트 같은 거 뭐 사무실, 전시회, 공연, 행사,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에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서 아바타가 자기가 이제 뭐 그 화살표 같은 거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세미나에 어느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정보를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화상 회의도 가능하고요. 또 그 사람들끼리 프라이빗 토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해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한 모임에서 그것을 해 봤는데 실제로 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메타버스 속에서 움직여서 제가 다양한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얘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그 몰입감 부분은 뭐 워낙에 그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해결량이 적지만 그 외의 재미 요소나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남성 시니어 4명 중 3 분이 배우자가 밥을 차려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물론 그 리서치 샘플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4분의 3은 차려 주는데 이게 가사노동 비중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여성 부분에서. 특히 이제 남성 시니어인 경우에도 은퇴 후에는 일자리라든지 수익원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가사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성 시니어들이 더 일자리에서도 두각을 발휘하시는 부분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점점 평등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여전히 밥을 준비하시는 분은 19%에 그치고 있고 그중에 19% 중에서도 또 반절이 간단하게 하는 게 31%라고 합니다. 물론 저같이 좀 젊은 사람인 경우에도 설거지나 뭐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제 영역이다.'라고 맡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식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인 경우에 좀 뛰어난 분들 심지어 뭐 70대 이상이신 분들도 그 만약에 이 코로나만 아니면 50플러스 세대 이런 데서 요리 강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해서 요리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중요해지겠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밥을 하는 부담감은 상당히 크고요. 식사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남성인 경우에 여성 배우자가 느끼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이제 조론이라는 게 있죠. 은퇴 후에 화원 이혼은 아니고 조론을 하는데 예전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그 '조론을 해야겠다.' 이건 뭐냐면 부부의 관계는 법적인 저기는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공간을 달리해서 산다거나 일제 간섭하지 않아서 결혼 상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혼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그냥 "조론 상태로 하자."라는 암묵적인 그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학습이 돼서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 나온 남편인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자기가 독식하거나 잘못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졸혼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 앞으로 있는 재산을 뭐 처분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저도 주변에 8 학년 선생님들의 사례를 좀 듣고 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외로움과 아까 말씀드린 가사노동이나 이런 생존 능력이 많이 좀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수록 그게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뭐 식사를 잘 못하신다거나 하면서 급격히 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시는 사례를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액티브인 경우에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부부 간의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혼도 합의 이혼이 중요한데 이 졸혼인 경우에도 서로 부양의 의무를 어떻게 질 것이냐. 특히 이제 소득인 거죠. 그다음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젊은 친구인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자녀와 접견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한 세세한 것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니어들에게도 필요한 계기가 됐다. 물론 시니어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뭐 한 번도 보지 않고 중매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짓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 이 변화가는 세태 이 속에서 이 시니어들도 더 살아가실 날이 많아짐에 따라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꼭 결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부 간에 서로 원칙을 정하고 협의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인생의 삶의 과정이 중요한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은요. 사람이 아프면 제일 시급한 것이 이제 변에 대한 겁니다. '똥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 특히 아프신 분들이 느끼는 버킷리스트에도 '내가 정말 시원하게 변을 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변을 똥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직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변을 놓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구나.'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지금 쓰고 다니는데 안 쓰고 다녔던 그 생활,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게 그게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었나를 다시 느끼듯이 이 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변이 크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요. 뭐 치질이라든지 뭐 변비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예외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있죠. 기사에 본 것처럼 뭐 혈액이 섞여 나와서 표면에 덮여 있거나 뭐 대변이 가늘거나 대변 시에 짜는 듯한 통증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것은 항상 그 자신의 몸에 대한 것들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뭐 너무 과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체 생활의 핵심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나세요? 어린아이를 봤는데 황금색 변, 황금색 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젊은 애들 보면 굉장히 두껍고요. 그 속이 다 깨끗해서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부러운 것처럼 우리들 시니어들도 당신의 몸을 다 관리를 하고 또 이러한 작은 것들에서 신경을 씀으로써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일부 뉴스는 함께 살아가는 것, 고독사 속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 삶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을 통해서 다음 후손까지 연결이 되는데 특히 디지털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는 것, 어댑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은 신인류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고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작은 하나 부부관계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더 말랑말랑하게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